오래간만에 또 경영학적인 얘기를 좀 하다. 불황탁이라고 제가 그 이업종 교류연합회에서 발표했던 내용인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정의 서기를 놓치지 마라. 나쁜 결정은 딱 두 가지다. 하나는 결정의 시기를 놓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전에 내린 결정이 잘못돼서 알면서도 바꾸지 않는 것. 열심히 일한다는 것은 늘 실수, 즉 의사결정을 잘못하는 가능성을 안고 살아간다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문제는 잘못된 결정인 줄 알면서도 고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체면에 깎이더라 잘못을 시인하고 즉각 시정할 수 있는 사람이 좋은 CEO가 될 수 있습니다. Sell me something. 정신의학자 마이크 서버는 나에게 뭔가를 팔아봐. Sell me something의 연습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시계 같은 걸 보여주면서 30초 동안 설득력 있게 설명해 보라고 요구했는데 많은 사람이 30초 동안 쉬지 않고 제품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을 어려워했습니다. 삽질 쉽지 않을 것 같죠. 물 흐르듯 부드럽게 말하는 사람은 어떤 종류의 대화를 나누든 간에 자신의 요점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으며 그런 능력은 중요한 자산이 됩니다. 말을 할 때 잠시도 쉬지 않고 빠르게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이야기 중간에 오랫동안 말을 멈추고 머뭇거린다면 상대방은 지루해하면서 당신을 자신 없는 사람이라고 평가할지 모릅니다. 산만하고 가끔 더듬기도 하면서 빠르게 하는 말보다는 명쾌하면서 천천히 하는 말이 훨씬 이해하기도 쉽고 보다 설득력 있게 들립니다. 자, 전문가들이 조언한 위기 극복을 위한 7가지 습관인데 역발상을 하라. 위기라고 움츠리면 더 어려워진다. 더 노력하라. 위기일 때는 평소의 4배에 달하는 노력을 해야 평소 수준의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평소의 4배. 야, 쉽지 않겠군요. 연구개발에 투자하라. 차별화된 기술을 보유해라. 물건이 아닌 가치를 팔아라. 가격이나 출력 경쟁을 벌이지 말고 소비자가 사고 싶게 만들어라.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라. 고객의 마음을 읽지 못하는 물건을 팔 수 없다. 싸움의 기술을 익혀라. 고객을 확보하는 방법을 연구해라. 성공했을 때를 그래라. 이런 긍정적 마인드죠. 긍정의 결과를 내새기면 그 결과를 향해 자연스럽게 행동하게 된다. 나쁜 일이 있을 때 고맙다. 일본말로 아리가또 있죠. 한자로 쓰면 아리가또, 어려움이 있다. 이런 말이죠. 일본 말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나쁜 일이 일어나면 나쁜 생각을 하게 된다. 그럼 또 나쁜 일이 생긴다. 하지만 거기서 고맙다고 말하면 불행의 사슬을 끊긴다. 반대로 좋은 일이 일어난다. 재난이 굴러 복이 된다. 아리가또가 마법의 말이다. 이게 있는서 사토 도미오라는 사람이 행운을 부르는 마법의 말에서 언급한 내용입니다. 물론 막연한 낙과나 무조건적인 비관보다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울수록 이성적으로 어려움을 합리적으로 판단하되 의지적으로는 낙관과 긍정을 생활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건강한 낙관과 긍정적 사고는 때는 마술처럼 좋은 결과를 부릅니다. 우리들 중 일부는 어떤 일이 왜 하필 우리에게 일어나는지 심각하게 고민합니다. 그러나 이런 고민은 다 쓸데없다 이거지. 그 일을 분석하느라 얼마나 많은 시간과 열정을 바쳤는가. 매절 금요일 오후만 되면 사람들은 동네 수집에서 왜 하필 나 모임을 가진다. 그들은 외양간 이 구석에서 저 구석으로 똥을 퍼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다. 표현이 좀 그렇네요. 하지만 그것은 시간 낭비다. 그것은 과거와 미래에 몰두하는 일이다. 그러기에 삶이 우리에게 걸어가는 시간이 너무 짧다. 현재의 지금 참기 힘든 고통을 우리에게 안겨준다 해도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만든 장본인이 우리 자신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결과에 대한 완전한 책임을 지고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일 때 당신이 얻을 수 있는 삶의 충만함은 일찍이 겪었던 과거의 상과는 비교할 수 없을 것이다. 게다가 당신은 자신이 원하지 않거나 이해할 수 있는 결과물이 찾아올 때 당신은 좀 더 빨리 그리고 현명하게 그것들의 존재를 받아들일 수 있게 될 것이다. 권위주의적인 조직일수록 구성원과 관리자의 관계, 임원과의 관계, 최고 경쟁의 관계에서 직급이 한 단계씩 멀어질 때마다 심리적 거리감은 제곱으로 커져 직급 간에는 두터운 벽이 존재합니다. 구성원들은 탁월한 재능과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리적 거리감 때문에 자신의 의견을 제대로 말할 수 없어 자연스럽게 위축된다. 이 케일의 법칙이라고 하죠. 자, 일 잘하는 직원의 7가지 습관인데 그 고효율 업무 시스템을 예전에도 같은 얘기를 했는데 다시 한번 제일 습관 계획성 있게
업무를 추진한다. 월 단위 목표 주관계획 실적 관리에 투철하다. 주관계획을 달성하기 위해 일 단위의 업무 수행 계획을 수립하여 업무에 착수하고 실행한다. 하루의 시작과 끝에 30분을 자로 활용한다. 매일 의미 있는 일 한 가지를 발굴해 반드시 실행한다. 두 번째 습관은 업무 정보 및 자료 수집, 정리, 분석, 활용 메커니즘에 익숙하다. 업무 정리 및 자료 수집, 정리가 습관화되어 있고 평소 자기 개발에 열심이고 정보 관리 활용 메커니즘을 저자 및 강의 기계로 승화시킨다. 제3습관은 업무 실행 우선순위를 잘 정해 실행하며 중간중간에 추가 부여된 업무의 가지치기, 처리에 능숙하다. 주 단위의 진행 업무, 미결 업무를 점검하여 업무 실행 우선순위를 정한다. 업무 실행 우선순위 결정이 뛰어나다. 기본 업무 수행 중간중간에 부여된 추가 업무에 대한 대응 능력도 뛰어나다. 제4습관은 평소 업무 수행 과정에서 하이 퀄리티를 추구한다. 업무 1차 담당선에서 빈틈없이 업무를 처리하는 마인드를 갖고 업무에 임하고 평소에도 2중, 3중의 업무 수행 패턴, 라인 업무 수행 관행을 과감히 혁신하는 문화를 만들어 나간다. 5습관은 평소 업무를 스피드하게 추진한다. 남들보다 일찍 주간에 하루 업무를 준비하고 쓸데없는 일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시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맡은 업무를 정해진 시간 내에 반드시 처리한다. 맞다. 좋은 말이네요. 6습관은 그날 할 일을 내일로 미루자. 이거 중요한 겁니다. 평소 미결을 최소화한다. 그날 할 일은 그날 꼭 처리한다. 선행 업무 지연을 해서 추후 발생 업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바로바로 처리한다. 7습관은 평소 성과 중심적 업무 수행을 견지하는데 책임감 있는 업무 자세, 타인을 의식하지 않고 솔선수범, 관련 부서 동료진과 잘 융합하고 업무 협조에 상호 적극적이고 탁상 기획을 제어하고 필드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실효도 높은 업무를 기획하고 실행한다. 자신이 처리하는 업무 결과에 대해서는 항상 피드백에 자가 점검하고 향후 업무 개선 추진을 반영한다. 좋은 얘기가 많이 있네요.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반영하면서 도움이 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